자, 다음 287페이지.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써보면서 진행해 볼게. 우선은 먼저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풀면서 한번 진행해 보자. 287페이지. 자, 문제를 한번 풀자. A점이 2,5래요. 그럼 대충 2,5라는 점 여기 찍어주고, 그 다음 B라는 점은 1, 마이너스 4래. 그러면 요 정도 찍어주고, 그 다음 C라는 점은 마이너스 3,1이래요. 그럼 대충 요 정도 찍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선을 뭐하네? 세 선을 가지고 만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결국 이 삼각형 넓이 구해달래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 밑변 길이와 높이를 만들어야 돼. 그럼 시작해볼게. 뭐 문제에서는 얘를 밑변으로 하는데 선생님 뭐 얘를 밑변으로 하면 나올게요. 뭐 상관없어요. 그럼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2,5와 1, 마이너스 4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이 밑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밑변을 L이라고 하면, 자, L은 루트에 2에서 1을 빼니까 2 빼기 1의 제곱, 5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5 빼기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럼 결국 1 되고 얘는 얼마가 돼? 81이 되죠. 아, 미안. 맞네. 9니까. 그럼 루트 81. 얘가 루트 81이 되더라. 82가 되더라. 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자, 일단 킵을 해둔 상태에서 이제 구할 게 뭐냐면 밑변기를 구했으니까 이 남은 한 꼭지점에서 이 직선에다 그은 뭐 수선의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완성이 되겠지. 근데 지금 얘가 y축이랑 평행하지가 않기 때문에 길이를 못 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파란 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요 3, 마이너스 3,2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야 오늘 배웠죠? 자, 그럼 시작해볼게. 2,5랑 1, 마이너스 4를 지난 이 파란 선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써볼게요. 그럼 y는 2 빼기 1분의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아까 5 빼기 마이너스 4였죠. 그리고 몇 컴마 몇을 지나? x 마이너스 2 플러스 5는 2,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쓴 거야.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 9x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되고 9x 마이너스 18 플러스 5가 되죠. 자, y가 1로 넘어오자. 9x 마이너스 y 얘는 빼기 13은 0이 될 거야. 자, 이래놓고 얘가 누구예요? 바로 이 파란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이 마이너스 3,2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이 빨간 선의 길이인 높이를 구해주자. 시작해볼게. 자, 루트 안에는 제곱해주면 81, 제곱해주면 1. 즉 루트 82분의 대입하자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 빼기 13이 되죠. 절대값.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해주면 빨간선 길이가 나오는데 그 빨간선의 길이는 루트 82분의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2의 절대값. 다시 말해서 위에 분자는 42가 되죠. 자, 빨간선 길이도 끝났다. 빨간선의 길이가 얼마가 나왔냐면 루트 82분의 42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해줍시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82 곱하기 높이 루트 82분의 42. 그래서 약분을 해주게 되면 정답 삼각형의 넓이는 2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까지 구할 수가 있겠고, 자, 이게 정석적으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줄게. 시험 객관식 문제 풀 때 필요하고요. 좀 더 빨리 답을 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야.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신발끈 공식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사선 공식이라도 하고 되게 공식 이름이 많은데 한번 소개를 해볼게. 자, 다음과 같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선 이 점들을 x좌표와 y좌표를 위아래로 한번 적어줄게요. 2,5를 2랑 5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1을 마이너스 3이랑 2로 그 다음 1,-4를 1이랑 마이너스 4로 적고 맨 앞에 적었던 점 있지? 걔만 한 번 더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 주는데 그 공식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2분의 1에 얘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안에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 자, 빨간 선과 파란 선으로 구분해 볼게. 자, 이 빨간 선은 빨간 선끼리 곱해서 더할 거야. 다시 파란 선이죠. 파란 선은 파란 선끼리 곱해서 더할 거야. 2랑 2 곱하니까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 더하니까 플러스 12 되죠. 그리고 1하고 5 곱하니까 플러스 5가 돼. 자, 이 값들에서 다시 말해서 이쪽 오른쪽 아래쪽으로 곱해서 더한 이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서 더한 얘네끼리 더하고 그 다음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 위로 나머지들을 한번 곱해 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5 곱하기 빼기 3 2 곱하기 1 플러스 2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2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줘서 둘을 뭐 해준다? 빼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작해보자. 얘가 16 그리고 21 빼기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1 그럼 마이너스 21이 되죠. 자, 그러면 그 둘을 빼니까 얼마가 돼? 42가 된단 말이야. 그 앞에 몇이 곱해져 있어? 2분의 1을 곱하니까 정답은 21. 아까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삼각형에. 그래서 이게 이제 세 좌표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요거를 공식화 한번 시켜볼게. 자, 예를 들어 세 점이 a, x로 하자. x1, y1, x2, y2, x3, y3라는 세 점이 있고 나머지 끝에 있는 첫 점은 한 번 더 적어주려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점을 가지고 만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절대값. 자, 어떻게? 대각선. 다시 한번 파란 선으로 그어볼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x1, y2, x2, y3, x3, y1끼리는 다 더해버려. 그리고 반대로 빨간 선으로 해보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곱해보자 이거는. 그러면 x2, y1 그 다음에 여기 잘리려나? 한번 해볼게. x3, y2 마지막 x1, y3 자, 요렇게끼리도 다 뭐 해버려? 더해버려서 절대값은 씌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더한 애들끼리를 뭐 해주면? 빼줘버리면 뭐가 나와버린다? 이 세 점. 어떤 세 점? x1, y1이라는 점, x2, y2라는 점, x3, y3라는 이 세 점을 가지고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이 주어져 있으면 빠르게 이렇게 적어준 후에 뭐 해주면 돼? 대각선으로 한번 곱하고 더해서 그 둘을 빼는데 이쪽이 클지 이쪽이 클지 모르는데 넓이는 항상 양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뭘 씌워주면 돼?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기 때문에 뭐 어디서 어디 빼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식을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만약 요거 한번 여기서 잠깐 화면 멈춰서 정리해주고 이제 지워볼게. 자, 만약 문제에서 뭐 했다면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쳐보자. 0,0을 껴서 0,0이랑 x1, y1, x2, y2 자, 이렇게 세 점이었다고 치고 한번 이 공식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0, 0, x1, y1, x2, y2, 0, 0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공식이 어떻게 간단해지냐면 2분의 1의 절대값인데 잘 봐봐. 0이죠. x1, y1, y2 0이죠. 그럼 얘밖에 없다고. 왜? 0 되고 나오고 0 되니까. 근데 반대로 해도 어떻게 돼? 0 되고 나오고 0 되니까 누구밖에 안 나와? x2, y1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빼고 절대값이니까 식이 매우 간단해져. 뭐가 껴버리면? 원점이 껴버리면. 그럼 원점이 꼈을 때 공식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이 두 점만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2분의 1의 절대값 어떻게? x좌표 하나랑 y좌표 하나랑 x1, y2 그 다음에 x좌표 하나랑 y좌표 하나랑 x2, y1 즉 서로 엇갈려서 곱해준 녀석을 뭐 해버린다? 빼서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뭐가 나온다? 그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세 점 모두 다 원점이 아닐 때와 세 점 중에 한 점이 원점일 때에 따라서 공식을 따로따로 적용하는데 얘는 굳이 이 공식 쓰지도 않고 그냥 바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도 괜찮겠죠. 뭐 정리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그 공식 외워도 되고 아니면 얘로 풀어도 되고 다 좋은데 이 방법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이 공식을 숙달해 주는 걸 추천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주고 이제 마지막 288페이지 발전 예제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288페이지 발전 예제 17번은 뭐냐면 다음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어.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가보자.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건 뭐였냐면 어떤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였고 이번에는 어떤 두 직선 사이에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거든.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해서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우선 선분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가 여기 두 점이 A, B와 C, D였다면 이 두 점을 잇는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어딜 지나야 됐고 여길 지나야 됐고 그 다음에 몇 도를 이루어야 됐다? 이 선분과 수직을 이루어야 됐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였죠. 길이가 같아야 됐지. 그럼 이 지나는 점은 2분의 1대1 내분점이니까 A 더하기 C, 2분의 B 더하기 D가 됐을 거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선분의 기울기에 곱이 마이너스 1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역수의 부호 반대로 해줘야 되겠죠. 그럼 지금 이 검은색 직선의 기울기가 C-A분의 D-B니까 이 파란 직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을 역수 취해서 마이너스 곱한 어떻게 되죠? D-B분의 C-A의 마이너스 곱한 얘가 기울기가 돼서 요 기울기와 요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됐었죠. 자, 여기까지가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였어. 헷갈리면 그때 영상 다시 한번 참고해주고. 자, 그럼 오늘 갈 거 가보자. 오늘 갈 거는 뭐냐면 어떤 두 직선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잖아. 이 각을 2등분한다 이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각이 정확하게 2등분되도록 선을 그어주면 이런 빨간 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쪽 각과 이쪽 각이 정확하게 같아지겠죠. 얘도 마찬가지 이쪽 각과 이쪽 각이 정확하게 같아지겠죠. 이 빨간 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두 직선의 각의 2등분을 했다 해서 각의 2등분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빨간 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게 포인트거든. 포인트인데 이 빨간 선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선생님이 잡아보면 이 점을 x, y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x, y라는 점은 두 직선에 수선을 그었을 때 두 직선에다 수선을 그었을 때 그 파란 선 수선의 길이가
같을까 보자는 거야. 봤더니 지금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데 이 각과 이 각이 같죠. 그럼 밑에 있는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야. 근데 두 삼각형 모두 빗변 길이를 공용하고 있죠. 그러면 직각 R, 빗변 H, 각 하나 같으니까 A. 다시 말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RHA 합동이 되면서 남은 변의 길이인 이 수선의 길이 또한 어떻게 돼? 같아지겠죠.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잖아. 그걸 이용해서 이 각 2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 수선을 긋게 되면 그 수선이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다라는 걸 지금 증명한 거야. 근데 꼭 이 점만 그럴까? 다른 점에서는 안 그럴까? 해서 요 점에서도 한번 해볼게. 요 점에서 수선을 긋고 요 점에서도 수선을 그으면 어차피 똑같이 각이 2등분 됐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또 합동이에요. 무조건 합동이야. 그러니까 어때? 길이가 똑같겠죠? 아하. 그러면 결론이 나와. 어떤 결론이 나냐면 이 각의 2등분선은 어떤 점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이 선이거든. 그럼 도대체 어떤 점들이 만들까 봤더니 아까 말한 두 직선 있지? 이 두 직선과의 거리가 서로 어때? 같죠. 그 같은 점들을 모아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바로 두 직선과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 바로 각의 2등분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게.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좀 자취의 방정식 개념으로 해서 그 빨간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점, 임의의 점 x좌표와 y좌표 있죠? 다시 말해서 이 x랑 y의 관계식을 구해달라는 게 이 빨간 선의 자취의 방정식, 다시 말해서 각의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거든. 그럼 이 점의 x랑 좌표랑 y좌표의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 시작해볼게. 요 점 x, y는 두 직선과 모두 어때? 거리가 같겠죠.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진짜 한번 해보자. 자, 288페이지에 17번 발전의 17번 한번 가볼게. 자, 어떤 두 직선이 있나봐. 그럼 한 직선의 방정식은 2x-y-1은 0이란 직선이고 다른 한 직선은 x 플러스 2y-1은 0이라는 이런 직선이야. 정확히 그리면 지금 x 계수끼리 곱하고 아니네 그냥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있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방정식은 요 각을 2등분하는 요 빨간 선 있죠. 요 빨간 선의 자취의 방정식, 즉 빨간 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거든. 그럼 빨간 선의 임의의 점을 x, y라고 뒀을 때 그 점은 두 직선과의 거리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 그랬죠. 그럼 시작해보자. 얘를 x, y로 두면 좀 헷갈리니까 a, b로 둘게요. 처음이라. 자, 이 점을 a, b라고 뒀을 때 이 a, b로 둔 점은 이 직선과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써볼게. 2x 빼기 y 마이너스 1은 0이랑 a, b랑 거리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랑 a, b랑 거리 둘 다 한번 써볼게요. 자, 얘부터 쓰면 루트 2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5가 되죠. 자, a 대입하자. 절대값에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얘가 공식 쓴 거지. 그럼 얘도 공식을 쓰면 루트 5분의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되는데 둘이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양변에 루트 5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같아지겠죠. 그럼 a와 b의 관계식이 만들어졌거든. a와 b의 관계식이 만들어졌는데 절대값끼리 같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3이랑 3은 절대값이어서 같죠. 근데 3은 마이너스 3이랑도 절대값이우면 같죠. 다시 말해서 절대값끼리 같은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애 똑같아서 같을 수도 있고요. 안에 들어있는 애가 마이너스 1배 차이 나서 같을 수도 있거든. 그럼 지금 이렇게 둘이 같다는 건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랑 완전히 똑같아서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얘의 마이너스 배하네,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곱한 애랑 같아서 절대값이 같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두 식을 한번 정리해보자. 얘부터 다 이쪽 한쪽으로 넘겨볼게. 넘어가니까 a, 그리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b, 넘어가니까 0되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고, 자,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게 되면 3a, 마이너스 2b가 넘어가면 플러스 b, 그리고 넘어가게 되니까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이 직선이 나온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한 어느 점? 요 빨간 선 위에 있는 점 a, b에서의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두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누구를 구해야 돼? 우리가 구할 애는 누구였어? 결국 이 빨간 직선의 방정식이었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볼게. 자, 2x-3y 플러스 2는 0이 a, b를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식에다 a, b를 대입해서 어떻게 적어? 2a-3b 플러스 2는 0이라고 적죠. 이렇게 적었을 때 얘를 보면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 이 위의 해석. 다시 말해서 원래 직선의 방정식은 2x-3y 플러스 2였는데 그에다가 a, b를 대입해서 구했으니까 이게 나왔구나 라고 해석해서 얘를 가지고 원래 직선의 방정식을 돌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이 식을 보면서 얘는 어떤 방정식에 a, b를 대입한 걸까? 라고 해서 역으로 구해보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은 x-3i는 0이라는 직선에다가 a, b를 대입한 거고, 밑에는 3x 플러스 y-2는 0이라는 직선에다가 a, b를 대입한 거겠죠. 바로 요 두 녀석이 누구야? a, b가 지나는 점이니까, 다시 말해서 이 a, b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바로 이 빨간 선의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근데 왜 두 개나 나왔냐 이거죠. 각 이등분선을 구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직선이라는 애는 이루는 각이 두 종류예요. 이쪽으로 파란 선 각을 이루는 종류도 있고, 아니면 이쪽 있죠. 이쪽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지나는 이 파란 선도 각 이등분선이 될 수 있어. 왜? 이쪽이 정확하게 2등분되고 이쪽이 정확하게 2등분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두 직선의 각 이등분선은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 어떻게? 이 빨간 선 형태로 이쪽 각, 이 좁은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고, 파란 선 형태로 이 넓은 각을 이등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이등분선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가 나온 원리가 뭐였죠? 아까 절대값이 같아서 풀리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식이 두 개나 나왔죠? 그중 하나가 얘일 거고 하나가 얘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시 xy로 돌려놓은 이 직선 방정식 두 개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처음 시작할 때 이 직선 위의 점을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임의의 점을 잡아놓고 걔를 a, b라고 놓은 거야. 하지만 그 a, b는 어떤 성질을 갖죠? 두 직선과의 거리가 같은 성질을 갖죠. 그래서 그걸 방정식으로 세워서 걔를 풀었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관계식이 나왔어? a와 b의 관계식이 나왔죠? 누구누구?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점 위의 점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이 나왔다 이거야. 그럼 다시 그걸 누구로 돌려서? xy로 돌려서 원래 직선의 방정식은 얘였는데 걔에다 a, b를 대입해 놓은 형태가 얘였습니다 라는 해석을 이용해서 반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자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형태였고, 선생님이 이거 아까 얘기할 때 계속 잠깐만, 자취의
방정식이다라는 말을 중간중간마다 섞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좌추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뭐냐 간략하게 해서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할 텐데 따로 영상을 찍어 설명할게.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내가 만약 이 빨간 선이라는 이 직선을 구하고 싶다 한다면 그 빨간 선 위에 있는 점 있죠. 그 위에 있는 점을 미지수 처리했을 때 그 x좌표와 y좌표의 둘의 관계식이 바로 좌추의 방정식이에요. 다시 그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 있지? 걔를 가지고 만들어 온 게 바로 좌추의 방정식이다 이거야. 그냥 그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다음에 따로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러면 여기서 끊을게요.